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번 주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리스크는 좀 사라지나 싶더니 또다시 피어오르며 오늘 기리분들 충격이 컸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 소식은 뭐인지 빠르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시국이 막 소식이 쏟아지는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영상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나오는 최신 뉴스의 그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하락장의 특징인가? 일단 어제 미국장은 이스라엘 전쟁이 나타나기 전부터 나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왼쪽에 보시면 윗골이 달고 쭉 빠지며 음봉 마무리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는 금리 인하 지연, 그러니까 그냥 금리 인하가 한 6월, 7월, 8월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까지 급기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했나 봤더니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시가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티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채권 금리는 또 급등했고요. 기술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넷플릭스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기릿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고 봤더니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간 성장률을 13%로 조금 약한 가이던스를 꺼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투자자들이 뭐야 그러면은 야 자신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말하겠지, 그런데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러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넷플릭스의 유료 고객 수는 2억 7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걱정이 나오면 넷플릭스 어제 많이 하락했고요. 오늘 저녁 걱정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야 이거 어떡하나. 테슬라가 지하실을 계속 파면서 지구 내해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제도 하락하면서 150달러가 깨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표적 테슬라 강세론자 중 하나인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향후 20% 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최근 들어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은 또 왜 안 좋게 보는가 봤더니 바로 심플합니다. 모델2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모델2가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매출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매년 실적이 쭉쭉 늘어날 것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 가이던스가 전부 다 깨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목표 주가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걱정에 테슬라 급기야 150달러 깨졌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 말고도 또 안 좋은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야, 진짜 때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래 야 미국이랑 잘 얘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며 다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원래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재를 그냥 한다거나 아니면 대리 세력만 때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예상을 했으나 노빠꾸 네타냐후를 우리가 너무 물러왔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란을 때렸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딱히 이란은 뭐 피해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온도 조절을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매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건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또 이스라엘이 뭔가를 건드리긴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분명 시끄러운 노이즈가 분명 나타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도 급등, 유가도 급등, 주식은 급락 등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고,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또 며칠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쟁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쟁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과거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심신을 안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보자면 코스피는 보통 전쟁이 일어나고 다음 저점까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하고 나면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케바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전쟁은 10몇 프로 빠진 적도 있었고,
어떠한 전쟁은 한 몇 프로 빠지고 끝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전쟁 때문에 증시가 완전 박살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벌써 한 전쟁 나고 난 다음부터 한 5% 정도가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면 미국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이 좀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어땠나 봤더니 여기는 놀랍게도 일부 전쟁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 때문은 크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마도 기르분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아니 기리 요즘 인플레가 걱정이라서 금리를 올리니 많이 이러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커지면서 유가가 튀고 그 다음에 해운 뭐 봉쇄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의 금리나 가능성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 미국 증시가 좀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긴 하죠. 전쟁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인플레 걱정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부터 그 다음에 이번 주 초까지 딱 그때 느꼈던 그 흐름을 아마 이번 주에 또다시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떠한 소식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혹시나 유가가 더 튀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TSMC 하락 이유가 뭔가요? 최근 들어 미국에서 반도체가 조금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우리 증시가 쭉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TSMC의 호실적이었죠. 하지만 어제 TSMC 무려 5%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실적을 낸 TSMC가 왜 빠졌나 봤더니 매출과 영업이익 전부 다 좋았지만 전망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TSMC에서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개인용 PC가 아직도 별로라며 시장 전망치를 10%로 낮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야 생각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약하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틀 연속 ASML에 이어 TSMC도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자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 차트가 다 깨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연말에 보면은 분명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한 번 더 빵긋빵긋 웃을 날이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점만 잘 찾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장 안정, 필요시 94조 원 투입. 나라에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필요시 94조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 당연히 단비 같은 느낌이겠죠. 물론 대부분은 이러한 자금이 투입되기도 전에 바닥을 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증시가 조금 급락하더라도 정부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떨어진다고 급하게 막 매수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매수하는 게 분명 옳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4월까지는 조금 참았다가 5월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다이소 화장품 신흥 강자. 국내 화장품 로드숍이 H&B로 옮겨간 이후 CJ 올리브영이 독주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올리브영의 대항마로 갑자기 뜬금없이 다이소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다이소는 22년 네이처 리퍼블릭과 협업해 화장품을 선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입점한 브랜드 수도 작년 말 기준 26개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화제가 된 VT의 리들샷 참고로 VT는 상장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화제가 되면서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리드샷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하면서 입소문을 탄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힘입어 작년 다이소의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85%나 신장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다이소 화장품에 대해서 이거 너무 싼 제품이다 보니까 내 피부에는 별로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요즘은 야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다이소가 사는 게 더 싸더라 가성비템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올리브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다만 후발주자 플러스 H&B 스토어도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이러한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우리가 봤던 소식에서는 다이소가 그 어린 친구들의 놀이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린 친구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화장품을 사러 가는 놀이터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들어 일본 여행 가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가면은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명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싼 건가 하고 봤더니 샤넬 클래식 핸드백이 일본에서 산다면은 약 1,4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산다면은 1,6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 나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명품을 사오기만 하더라도 여행비가 빠진다, 아무리 못해도 비행기 값은 빠진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사실 명품 업체들은 이러한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 거의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격차를 이렇게 키운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일본 방문객은 300만 명을 넘기고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야, 진짜 오젬픽은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젬픽 주사를 맞은 후 임신을 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참고로 오젬픽은 노보 노디스크의 체중 감량 약물인데, 주사를 맞은 후 갑작스럽게 임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긴 아이들을 오젬픽 베이비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네요. 자, 그 중에는 난임이었던 사람도 있어 난임 치료제가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아마 업계에서는 과체중에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니까 몸이 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야 진짜 만병의 근원은 비만인가 이러한 얘기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Z세대 공무원 관심 없음. 한 채용 플랫폼에서 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Z세대의 70% 이상이 공무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원하는 업무가 아니라든지 수직적인 문화 때문으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가? 당연히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안정감보다는 좀 더 즉각적인 보상, 높은 연봉 등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기업의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많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대기업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공무원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등 이쪽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은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성심당, 한국 최고의 빵집. 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을 꼽으려면 당연히 성심당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있죠.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만약에 대전에 성심당이 없었다면 그냥 대전은 밭일 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그 매출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성심당의 작년 매출은 1,200억을 넘기며 전년비 5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0억으로 10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명 브랜드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여기의 영업이익은 성심당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장사하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보다 대전에서만 장사를 하는 성심당의 영업이익이 더 좋았다는 거겠죠.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성심당이 최고의 빵집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구에도 제발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저출산 파급 효과.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는 원화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휴원에 들어가는 유치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겠죠. 이 나이대 아이들이 자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냐?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년쯤 뒤에는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면은 우리 직장의 딱 주변을 보면은 평균 나이가 50대로 신입사원이 희귀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이겠죠.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보다 2배나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도 이제 어린 친구들보다는 나이 많으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TSMC와 손잡다.
SK하이닉스와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해 TSMC와 협력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2026년 양산 예정인 6세대 HBM 개발을 위해 손을 잡는 건데요. 두 기업은 HBM 패키지 하단의 베이스 다이 성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TSMC만의 고유 공정 패키징 기술 COWOS 기술도 결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성능과 전력 효율 등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HBM을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지만 결국 올해 말쯤 되면은 20만 닉스 한번 볼 수 있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리고 COWOS 솔직히 이게 뭔지만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정말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COWS는 기판 위에 수직으로 쌓은 HBM과 로직 여러 개를 결합하는 패키징 기술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사실 반도체는 갈수록 미세화가 되면서 이제 그 성능을 끌어내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술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 성능으로만 끌어올리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기술인 후공정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 해답 중 하나가 COWO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술은 아까 봤다시피 TSMC가 자랑하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와 비슷하게 2.5D 그 다음에 iCube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나 COWOS 관련주 같은 게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하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칼라일이 인수합니다. 사모펀드인 칼라일이 제이시스 메디칼 인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러브콜을 보낸다는 거겠죠. 참고로 제이시스 메디칼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고주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 포텐자, 그리고 최근에는 신제품 댄서티를 내놓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는 청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 늙는 거를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